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호성 선생님 병원에서 우리가 지금 만나 뵙고 있잖아요. 네. 환자분과 환자 보호자분이신데 제가 굳이 인터뷰 요청을 좀 환자분들도 만나보고 싶다라고 쫄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 이제 또 두 분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하지만 그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게뭐 부담되거나 좀 힘드셨어요?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가 이게? 저는 그랬습니다. 사모님이 환자분, 네. 그리고 선생님은 보호자. 네, 일단은 네. 네. 개인 신상 정보니까 병명이나 이런 건 얘기하지 않고 제가 두 분 만나 뵙고 싶었던 거는 기능의학 진료하면서 여기 뭐 연세인하일병원 유호성 선생님을 홍보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이름이랑 병원 이름을 크게 말해버렸지만 그런 목적은 아니고 저는 이거 제가 이제 기능의학을 좀 알리는 역할도 많이 했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능의학 병원 갔다 와서 또 실망하는 경우도 많고 뭐 진료비가 비싼 경우도 이게 뭔가 이렇게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오해나 이런 것들을 좀 풀거나 아니면 환자분들 입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경험을 기대하는 게 옳은지 좀 그런 정보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생생하게 직접 들어보려고 두 분 모셨거든요. 일단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기능의학 병원에 찾게 되잖아요. 네. 병원에 처음에 오셔서 일반 병원이랑 다르다는 건 알고 오셨죠? 네. 뭐 약간의 이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네, 어떤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 기능의학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 대형 병원이나 이런 데서 치료하는 거 말고 이 식이라든가 분자교정학 제가 조금 보는 그런 게 있어서 영양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치료하는 뭐 그런 병원이다 생각해서 찾아오게 됐어요. 영양학적인 측면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병원에서 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셨구나. 근데 저희 이제 기능의학 얘기할 때 병원에서 진단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그 정확한 처방이 나가니까. 그리고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진단에는 어떤 약을 처방하거나 어떤 수라는 게 딱 공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는 걸 의료행위를 이제 의사가 잘 못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기능의학은 이제 그거를 벗어나서 영양학을 처방한 이게 아니라 사실은 medicine of why라 그래가지고 원인을 이제 되게 더 궁금하게 그 진단을 내렸을 때 정확한 진단을 증상만 갖고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아는 경우는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 오셨을 때 어떻게 진료가 시작됐어요? 저희는 이제 오게 된 계기가 어쨌든 제가 진단받고 남편의 지인분께서 보충제를 이용한 치료로 암을 고칠 수 있다. 저희한테 이제 그런 확신을 주셔서 좀 그런 쪽을 공부하고 있다 보니 당연스럽게 이제 우리 닥터조님 책을 만나게 된 거죠. 그분도 권유를 하셨고 그래서 그걸 읽고 이거다. 남편이 이제 먼저 그런 인식이 생겨서 수술하고 퇴원하기 전에 이제 병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이제 이 이너웨일이 있다는 걸 해서 좀 약간 사전 지식이 아주 없이 온 건 아니고 오히려 저희는 너무 반갑다.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제 좀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런 마음으로 왔었고요. 그래서 와서 진료의 시작은 어쨌든 저의 뭐 병기나 뭐 그런 상황을 다 이제 당연히 물어보셨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원인을 어쨌든 이건 대학병원에서는 생긴 병을 치료하는데 이제 대증요법이라 해서 그런 거를 한다면 기능의학에서는 원인을 찾는다.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무엇인가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 증상만 갖고 하지 않는다. 검사를 통해서 디테일한 검사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저희는 뭐 더 좋았어요. 그렇게 한다는 게. 그 뭔가 검사비가 부담됐지만. 부담이 됐지만 당연히 뭔가 이렇게 좀 체계적인 것 같고 과학적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그 정도의 비용은 부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이게 했습니다.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가치를 그렇죠. 하냐 못하 가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증상만 가지고 요즘 인터넷 너무 발달돼 있어가지고 내 증상이 이러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검사를 해보면 의사가 환자 안색 보고 이거 물어보고 질문하는 것도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데 그것만 갖고 의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몰랐는데 중금속이 되게 많이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미네랄이 너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중금속의 양상도 이게 어떤 중금속이 많다, 어떤 미네랄이 부족하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검사가 되게 큰 역할을 해주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눈을 감고 감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확히 들여다보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차이를 내거든요. 여기서 어떤 치료 주로 하세요? 병원에서? 영양제 처방? 지금 현재 아니면 초반에? 초반에는 일단 뭐 영양제, 보충제죠. 보충제 처방을 좀 제가 처음이고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해주셨어요. 이렇게 도표식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예, 디테일하게 이제 해주셨고, 저희가 그런 보충제 구매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셨고, 이제 구매하는 루트나 뭐 방법 이런 거 많이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타민 C 고용량 시작했고요. 주사로 시작하고, 산소 치료. 산소 치료. 고압산소. 그거 치료하고, 그 다음에 도수 치료하고. 주로 한 게 그거고, 이제 사이사이에는 저의 뭐 증상이나 이런 거 들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 뭐 예를 들면 변비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때그때 처방할 수. 또 다른 치료의 부작용이나 이런 게 생기면 좀 그거를 부작용 도움을 주고. 부작용 부분에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받았어요? 생각해요. 오케이. 자, 그 치료도 받고 검사도 했고 다 했는데, 그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는 마음의 위안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아까 부작용이 도움이 됐다는 거 말고도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느끼신 게 있을까? 고혈압이 심하진 않지만 고혈압이 있어서 아주 반쪽 알을 이제 먹고 있었는데 혈압은 계속 그 뒤로 안정적이어서 이제 혈압약을 안 먹게 됐다든가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렇고, 사실 우리가 뭐 먹거나 도수를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막 안 좋았던 몸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뭘 대단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모르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보니까 그런 것들의 도움이 커서 지금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않을까? 지금의 컨디션이라고 하면 활력으로 치면 1에서 10. 내가 20대 초반에 10이었으면 지금 어느 정도? 신체적인 활력 말씀하시는 거죠? 뭐 심리적으로도.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 6. 그러면 병원에 오시기 전엔 여기 뭔가 힘든 게 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상황적으로 많이 안 좋을 때여서 뭐 2, 3 정도밖에 없었죠. 그냥 겨우 붙드는 수준? 뭐. 근데 뭐 막 못 걸어 다니고 이럴 정도는 아니셨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았고. 진료하면서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는 주로 어떤 대화가 오가고 환자가 받는 느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은 어떠세요? 일단 전문적인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는 편인데 제가 다 사실 다 알아듣거나 접수가 되는 건 그렇진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선생님의 욕심. 전체적으로 그냥 척추가 중요하구나. 그렇고 뭐 전체적인 원리는 이해가 가지만 이제 막 디테일한 거는 사실 다 제가 알아듣지는 못해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막 겉으로 드러나는 에너지가 막 세진 않으신데 저희가 약간 감동받았던 거는 제가 막 이제 좀 부작용으로 힘들 때 저녁 8시인지 9시인지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좀 어떠신가 궁금해서 염려가 돼서 전화하셨다 할 때 이제 사실 환자들은 그럴 때 감동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있으신 거를 이렇게 느껴져서 근데 이렇게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시거든요. 맞아, 그런 분은 아닌데. 부산 사람이고. 그런 게 없으셔서 처음에는 좀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랬나요?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기능의학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환자 도와주고 싶어서 이거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학문적인 호기심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스터디 그룹에서 이제 기능의학 공부하는 거랑 그거를 진짜 진료를 하는 건 또 다르거든. 한 단계 그거 너무 또 힘들거든요. 환자분들 상대하면서 이걸 해나간다는 게 거의 이 동기는 기능의학 선생님들 대부분의 이거 하는 동기는 저도 그랬고 15년 전에 처음에 이제 막 공부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것들 내가 다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에너지, 즉 의욕이 넘치는 거죠. 의욕이. 그러면서 그 공부를 하게 되고 더 파게 되고 환자를 좀 낫게 왜냐면 그 전에 안 낫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계속 약 치료해서 답답하니까 낫게 해주고 싶은 이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 선생님도 그러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보호자 입장에서 기능의학병원 환자분 이렇게 다닐 때 어떤 느낌이세요? 왜냐면은 병원에 보호자가 끌고 왔는데 환자는 싫은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이제 환자분이 다니는데 보호자가 싫어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두 분은 되게 화목하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 어떠셨는지 경험이? 일단 양약이 아니니까 그 몸의 부담도 적고 이제 효과가 조금 뭐 천천히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시기 같은 경우 누가 뭐 얘기해 주는 게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 이제 가이드 해주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양약을 안 좋아하셨나요, 딱히? 저는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건 건강에 관심은 많았는데 그게 증상이 뭐 잠깐 약 먹으면 그랬다가 다시 또 뭐 재발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서 경험상. 네, 경험상 그 저도 뭐 자잘한 뭐 잔잔한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기능의학병원 다니면서 그 이제 다 수치도 정상화되고 반대로 뭐 유난히 영양제를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었고 전혀 몰랐죠. 양쪽 다 이게 치우친 분이 아니셨던 거죠. 근데 여기 처음에 초반에 이제 영양제도 처방을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인 치료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기능의학병원이 이제 영양제 처방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혈압약 대신 영양제 처방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쵸? 네, 맞아요. 영양제가 사실 본인 치료에 차지하는 부분도 알고 보면 작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 강조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제 집에서 생활 습관을 이제 교정한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담이 오가나요? 네, 많이 말씀해 주세요. 특히 이제 척추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 프롤로든 도수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다. 집에서는 환자가 뭐뭐뭐를 해야 된다 하시면서 자세 강조 많이 하시죠. 그리고 영상 다 공유해 주시고 아. 이거 보고 해라. 뭐 이거 좀 폼롤러든지, 봐라. 폼롤러라든지 땅콩볼 뭐 이런 네. 거로 하는 거 이제 뭐 맥켄지 운동 뭐 이런 그거를 꼭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찍었을 때 척추 교정이 되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별명이 요성 선생님이 카이로프락터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아까 있는데. 보충제 말씀하셨는데 그 아까 처음에 이제 그런 진료 받고 처방 받았을 때 느낌 했을 때 이제 생각나는 게 처음에는 보충제가 뭐 안 먹던 거를 어마어마하게 처음에 이제 안 먹던 걸 하니까 많잖아요, 종류가. 좀 놀랬죠. 그리고 엄청 그게 부담인 거예요. 부담이죠. 비용적으로도 부담이고 그걸 하루에 먹는 것도 부담이고. 근데 뭐 그때는 조금 절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다 따랐어요. 그래서 그 첫 느낌은 그런 무슨 다른 거에 대한 거보다 보충제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이런 느낌이 이제 셌었죠. 선생님들 환자 보는 경험에서는 그렇게 줘도 안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이제 뭐 미네랄 같은 경우는 소화 불량, 위산이 약한 사람들은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또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은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근데 이제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다른 치료를 하고 그러면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환자가 심리적인 스트레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분들이 일단 많아. 그리고 그분들은 스트레스가 높으면 교감신경이 막 응진돼 있고 그럼 소화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흡수 안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빠져나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메꾸려고 들어붙기 시작하면 그래서 초반에 환자분들이 놀랄 정도로 많이 먹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검사했을 때 결핍이 나타난다거나 이제 그러면
그거 채워주려고 하는 네. 거예요. 근데 부담스러웠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검사를 해서 수치상에 이러하니 네. 이거를 먹어줘서 도와주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네. 납득이 되잖아요. 네. 그냥 원장 선생님 생각에서 아 이게 좋을 것 같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제가 검사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값어치가 그 가격의 값어치를 느끼게 됐다. 오케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니 두 분이 네. 한 분은 영화 배우 닮으셨고 한 분은 너무너무 동안이 돼요. 저 나이 얘기해도 돼요? 네, 하셔주세요.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만 59세입니다. 네, 환갑이신데 너무 동안이어가지고 깜짝 놀랐고 저는 우리 영화배우 권혜연 같이 촬영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용기 내셔서 용기 아니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저와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기능의학과 관련된 환자로서 보호자로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오늘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고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